안녕하세요. 삼성 SDS 제나이 석세스팀의 김경환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정말 생성형 AI가 큰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삼성 SDS에서 GenAI 서비스 관련된 대표 솔루션을 맡고 계신 두 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GenAI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협업 솔루션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김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 업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협업 솔루션에 적용된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패브릭스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를 우리 회사 자산에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연계하는 것이 늘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제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의 연결을 돕는 서비스 플랫폼인 패브릭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연을 통해 실제로 워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 회사에서 가장 바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유해 주실 내용에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후반부에 주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설문하기를 또 중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하기를 열어보시면 저희 오늘 내용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핸즈온 데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솔루션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설문에 포함되어 있으니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9월에 저희 삼성 SDS의 대표적인 행사인 리얼 서밋에서 저희 삼성 SDS의 GenAI의 지향점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공표를 하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 라인의 자동화, 공장 자동화, 또 그리고 그 사무실 업무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는 많이 달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식 노동자의 업무는 사실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지식 노동의 자동화까지 가능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업무를 초자동화로 구현시켜 드리는 것을 저희 삼성 SDS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심플리 핏, 심플리 챗이라는 슬로건 아래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저희 삼성 SDS의 주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D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관련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인 생성형 AI 동향 및 기업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생성형 AI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기업은 과연 현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SDS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출시됐던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모아봤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챗GPT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말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비스를 고르자면 챗GPT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아마 챗GPT 서비스 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기업 업무에는 얼마나 적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업 담당자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빙산의 아래에 있는 부분들, 챗GP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과 인프라 따는 기업 환경에 맞게 특화돼서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 고객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먼저 생성형 AI는 질문을 잘해야 답변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어야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엔 기업에서 사용하려면 기업 내부에 축적된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해야 될 텐데 이런 지식 정보들과 데이터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 상용 서비스는 워낙에 보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LLM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고도화된 보안이나 권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에서 갖고 계신 고민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안. 아무리 중요한 솔루션,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 생성형 AI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기업 업무에 쓸 수 있는지, 기업의 아주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대고객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만큼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 워낙에 많은 기술들과 서비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서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비용 효율성이 나오는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 관점에서는 과연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는데요.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중반 기준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는 이런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기대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당분간 1년 정도는 기업별 해결 방안들, 앞서 말씀드린 보안과 정확도, 비용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별 해결 방안이 도출된다면 그 다음 한 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달 있으면 2024년이 다가오죠.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각 기업들이 각자의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해답을 갖고 계셔야 본격적인 확대가 시작되는 2025년에 뒤처지지 않게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스케이스를 잘 정리하셔라. 두 번째는 유스케이스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기술로 구현하실지에 대해서 실제 검증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술 검증이 끝나셨다면 그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의 패키지화된 솔루션으로 그런 서비스를 구현 가능할지, 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는 어디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늦지 않게 생성형 AI 시대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는 참고로 저희 SD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별로 다 유스 케이스가 다를 텐데요. 본인들이 속한 업종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지 보시면 이미 검토하고 계신 유스 케이스들도 있고 좀 새로 처음 보시는 유스 케이스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스 케이스는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셔도 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셔도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많은 유스 케이스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당장 필요한, 적용이 필요한 유스 케이스는 뭐고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또 그게 구현 가능한지, 또 얼마나 많은 구현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실제 효과성 높은 유스 케이스부터 차례대로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워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스 케이스 구현을 위한 최적 기술 검증인데요. 저희가 실제 유스 케이스들을 구현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기술일수록 비교적 적용이 용이하고 가장 좌측에 있는 기술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실제 질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질문을 입력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같이 시스템을 구현해드린 입장에서는 어떤 정해진 질문이 들어왔을 때 기업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들은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구성을 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다면 시스템이 알아서 추가적인 인스트럭션이나 아니면 내용 보강을 통해서 질문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기술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 가장 많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검색 기반의 생성이 되겠는데요. LLM 자체가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는 있지만 기업에 특화된 정보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정보를 다 LLM에 학습시키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되는 질문과 관련된 지식과 데이터들을 산에서 찾아서 검색을 먼저 하고요. 그런 검색한 결과를 지리와 함께 묶어서 LLM에게 보내면 LLM이 그 산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레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인 튜닝과 프리트레이닝은 LLM에게 가벼운 전문 용어 학습이나 아니면 질의응답에 대한 세트를 학습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정확도는 높일 수 있지만 어떤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유스 케이스도 말씀드리고 적용 기술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유스 케이스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 POC 수행 사례들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제조기업의 특허 동향 및 침해 분석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R&D 부서에서는 이 특허 분석만 전담하는 팀이 있고요. 매번 새롭게 등장한 특허에 대해서 매번 학습을 하고 특허 동향 레포트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때 그 새로운 연구 과제가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또 분석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동향 보고서를 요청하게 되면요. AI 서비스는 이 동향 보고서 요청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동향 보고서는 어떠한 템플릿에 어떠한 분량으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다가 먼저 담아놔서 원하는 형태의 레포트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또 특허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바로 LLM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내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외부의 특허 DB 사이트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서 관련된 특허 정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질문과 관련된 특허 부분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색한 내용들을 LLM에 보내게 되고요. 또 LLM도 일반적인 상용 LLM을 쓸 수 있지만 또 워낙에 특허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파인 튜닝으로 학습해 놓은 LLM에게 보내게 되면 보다 명확한 특허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금융업의 사례와 세 번째 서비스업 사례도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한데요. 두 번째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최근에 외국인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에서 이런 통번역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통번역 사실 기능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데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직독직해보다는 조금 더 고객에게 친절하게 아니면 좀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어려운 금융 용어를 해설해 가면서 번역해 준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성형 AI가 도와주게 되고요. 만약 직원이 이런 식의 어떤 창구에 온 고객에게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SDT라는 기술이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혹시 어려운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LLM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용어 사전을 갖다 와서 필요한 용어들은 좀 해석을 덧붙이게 되고요. 또 혹시 바빠서 직원이 좀 불친절하게 답변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정된 친절하게 답변하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늘려서 번역한 결과를 외국인에게 통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사회 고객 상담 지원 케이스고요. 아마 서비스 콜센터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것도 구현 방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해지 요청, 고객이 서비스 해지 요청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생성형 AI가 제시해주는 사례인데 그 모범 답안이 문서 같은 자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고객 상담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서에 대한 정보 탐색이 아니고 고객 데이터, 고객 상담 DB에서 SQL로 생성형 AI가 질의를 날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이 세 번째 케이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바쁘게 세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기업이 준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최적의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스 케이스도 다양하고 기술도 다양한데 기업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그때그때마다 따로 구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사용자는 뒷단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구현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보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삼성 SDS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SDS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한 장 정리를 했는데요. 인더스트리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이퍼 오토메이션 서비스, 그리고 저희만의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앞서 갖고 계신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유스 케이스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단계가 넘어가면 기술에 대한 검증과 또 어떤 LLM을 사용할 것인지 최적의 아키텍처를 정리하고 그것을 실제 구현하고 운영하는 큰 로드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고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서비스입니다. 저희 SDS는 그동안 공통 업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협업과 소통 솔루션도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ERP, SCM, HCM, CRM 같은 각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화된 특화 서비스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SDS는 이러한 서비스와 별개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런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초자동화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영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브리티웍스라고 하는 협업 솔루션, 그리고 저희가 구현해 드리던 SAP나 워크데이, O9 같은 글로벌 사스 솔루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구축해 드리는 여러 가지 레거시 솔루션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이 가장 적용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의 효과가 가장 큰 업무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웍스에다가 제인 AI 서비스를 결합한 브리티 코파일럿, 이 서비스가 기업의 적용 효과가 가장 높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재된 업무 솔루션, 아니면 산재된 지식과 데이터를 생성형 AI와 쉽게 결합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인 패브릭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저희 대표 솔루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LLM이 등장하는 페이지부터 해서 기업 고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업 내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 업무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거기에 또 다양한 LLM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숙제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 SDS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복잡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된 솔루션으로 쉽게 구현해드릴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어서 그 해답에 대한 대표적인 솔루션인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첫 번째 발표 세션은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어서 제가 중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브리티 코파일럿에 대해서 먼저 저희 김준우 프로님께서 상세한 설명과 데모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 프로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브리티 코파일럿에 대해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메일이나 메신저, 미팅과 같은 협업 솔루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입니다. 삼성 SDS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기업용 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를 삼성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제공해 왔고 또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협업 솔루션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업무 포털이나 또 결제 기능까지를 저희가 브리티웍스라는 이름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티웍스에 생성형 AI가 적용되었고 그 기능을 브리티 코파일럿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리티 코파일럿의 특징이자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사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연계 구조를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는 컨텍스처럴하고 심리스한 사용성, 끝으로 많은 기업들이 요즘 고민하고 계시는 생성형 AI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두 분께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주로 활용하시는 그 자료나 정보가 외부 정보이신가요? 아니면 내부 자료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90% 이상은 내부 정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0% 이상. 네. 네. 또 프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 95% 가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좋네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계신 두 분은 더 많이 내부 자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단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에는 외부 자료보다는 내부 정보가 활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상용 LLM 뿐만 아니라 자체 LLM 구축을 검토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 멀티 LLM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멀티 LLM 옵션을 제공해서 용도별로 여러 개의 LLM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체 LLM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회사에 맞게 파인 튜닝된 LLM을 통해서 더 최적화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업무 시스템을 플러그인 방식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이나 문서, 메신저 대화 같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고, 회사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플러그인으로 연결해서 굳이 그 시스템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업무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업무 상황에 맞는 그리고 심리스한 사용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려면 무언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이나 메신저, 또 미팅 또는 문서 작성과 같은 바로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 그리고 그 화면에서 바로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몰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목적이나 또 상황에 맞는 프롬프팅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내가 이것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는지 난감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프롬프팅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결과의 그 수준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셨을 텐데요. 그만큼 생성형 AI에서는 프롬프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사용 경험이 적은 사용자도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대화형으로 입력하는 일반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템플릿 메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검색을 할 때 친메뉴 UI로 어떤 범위에서 검색할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그러한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자분들의 그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 화면에서 바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리스한 사용성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협업 툴 간에도 단절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중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회의록을 생성합니다. 회의에서 나누는 대화는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한 경우 이전 회의 내용 요약을 통해 놓친 부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VIP 등 특정 참석자의 발언을 요약해주거나 액션 아이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면 전체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액션 아이템을 확인하고 참고할 문서를 검색합니다. 회의 중 나온 액션 아이템은 나의 할 일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메신저에서도 알려줍니다. 담당자는 액션 아이템을 수행하기 위해 코파일럿의 자료 검색 가이드 기능에 따라 사내 파일 드라이브에서 필요한 문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문서를 선택하여 초안 보고서 생성을 요청합니다. 오피스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하여 편리한 문서 작성과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코파일럿이 생성한 워드 보고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코파일럿을 호출합니다. 대화창에서 경쟁사 매출 현황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코파일럿이 검색 결과를 답변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검색할 수 없는 매출 데이터를 사내 업무 시스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일반 텍스트 형태 외에 표 형태로도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본문에 있는 기존 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이 완성되었다면 코파일럿으로 나의 일정을 확인하고 참석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 작성 창에는 제목, 수신인,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추가되며 메일 본문 초안도 코파일럿으로 작성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팅에서 메일로 또 메일에서 문서 작성으로 실제 우리 업무에 이렇게 진행될 때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의 세 번째 특징은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체 LLM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실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 적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자체 LLM을 보유하는 기업보다는 상용되어 있는 그 LLM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이처럼 퍼블릭 LLM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보호 부서나 또는 IT 관리자가 내부 정보 또는 대비 같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설정해 놓으면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포함해서 프롬프팅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할 수 있고요.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번호라든지 또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스코드 같은 그러한 특정 메시지의 패턴들도 설정해 놓으면 마찬가지로 LLM으로의 전송을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중요한 우리 업무 데이터나 중요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티 코파일럿은 또 내부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입니다. 어떤 업무 시스템 정보를 사용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접근을 차단하고 단지 차단하고 끝나게 되면 업무가 또 중간에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브리티 코파일럿은 이것을 차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 권한 관리자에게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서 승인이 되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사용자 권한에 맞게 결과를 제공하도록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브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지금부터는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팅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브리티 웍스에서 제공하는 브리티 미팅 화면인데요. 미팅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회의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회의 상황을 하나를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미팅은 IT 기업의 ESG 캠페인 방안 검토라는 그 주제로 3명의 참석자가 약 20분간 회의를 진행하였다라는 상황을 가정하였고요. 그러한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권자가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코파일럿에게 해당하는 회의에서의 특정인의 발언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준우 팀장님은 3가지 내용을 결정하셨네요. 저는 저 3가지 중에 3번째,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항목이 어떠한 배경에서 결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코파일럿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잠깐 놓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언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 이제는 코파일럿에게 회의 중에 나왔던 내용들을 수시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관련 그런 언급들이 지금 요약돼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의가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실무자분들께서는 회의가 마치면 회의록과 그리고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의 주제와 그리고 주요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액션 아이템까지 있다면 액션 아이템을 자동으로 코파일럿이 뽑아줌으로써 우리가 수고하는 그 회의록 초안에 대한 작성 부분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의 내용을 물어보고 또 전체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숨어져 있는 저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자막에 대한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화면에서 실시간 자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브리티 미팅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자막 기능인데요. 이러한 실시간 자막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회의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 사용자분들께 잘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팅 시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은 메신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에서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 그리고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것을 빠르게 수정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료분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기업의 ESG 활동이 궁금해서 그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동료도 이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경우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탈을 열어서 정보를 검색하죠. 이제는 코파일럿에게 바로 물어보고 해당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신저 대화방 바로 우측에서 코파일럿에게 기업의 ESG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탐색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보가 조회된 것은 또 동료분과 바로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해서 메신저 대화방에 바로 해당하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근이나 또 회의를 다녀왔을 때 단체 대화방에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각각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코파일럿에게 이 대화방에서 진행됐던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대화를 요약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방 우측에서 지금 보시면 코파일럿이 제가 지정한 대화방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에 나왔던 그 대화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요약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줄 정도의 문장을 먼저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오탈자도 있고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것을 코파일럿에게 조금 더 정중한 스타일로 그리고 맞춤법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프롬프팅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맞춤법을 확인해서 더 프로페셔널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신저에 대한 시연이었고요. 다음은 메일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즉 수신 메일을 본문을 요약하는 부분과 그리고 메일을 쓸 때, 보낼 때 본문을 또 빠르게 수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메일을 받았을 때 가끔은 전달이나 또 답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일 스레드가 굉장히 긴 메일들을 받으실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메일을 하나씩 다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더 빠르게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요약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는 메일 스레드가 긴 메일이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한번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일의 순서대로 그 일자대로 필요한 내용들이 요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에도 다시 한번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단락 정도를 제가 예시를 위해서 먼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오탈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먼저 쓴 그 문장을 코파일럿에게 원하는 스타일을 설정하고 좀 더 격식 있게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설정하면 코파일럿이 원하는 스타일과 또 맞춤법도 체크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로 교체를 하거나 또는 추가해서 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연이고요. 지금 시연을 보시면서 생성형 AI가 실제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브리티 코파일럿이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될까 저희도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 삼성 SDS 직원분들에게 코파일럿을 써보게 하고 이 개선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일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 작성할 때는 3분 걸리던 시간들이 평균 1분으로 그리고 메신저의 대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는 것도 50% 이상 더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둔 부분인데요. 바로 회의록 작성 부분입니다.
기존의 회의록과 또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데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리던 업무 시간이 코파일럿을 이용하면서 30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실제 임직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한 소통 현황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개인별로 월 4.9시간이라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4.9시간?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200명 규모의 기업이라면 월 980시간의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 단계인 코파일럿의 이 활용 범위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영역과 그리고 그런 단축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브리티 코파일럿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11월 30일이니까 이제 딱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 또 나와 또 우리 회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브리티 코파일럿이었습니다. 네, 김준우 프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특장점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중에서도 미팅 시연을 해주실 때 마지막에 자막을 이렇게 켜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써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자막 기능이 너무 정확하게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식이 돼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데요. 이 자막 기능이 이번에 생성형 AI, 즉 브리티 코파일럿 솔루션 준비하면서부터 개발한 기능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준비해오고 계셨던 기능인가요? 네, 일단은 토시를 가끔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거를 ST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코파일럿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같이 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팅 안에서 이런 그 STT 기능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STT 엔진과 뭔가 같이 시너지가 나는 현상을 저희도 보게 된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가장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 좋은 재료가 텍스트 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팅에서 이런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 데이터들을 재료로 해서 브리티 코파일럿이 회의록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을 답변해주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브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저희 패브릭스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정 프로님, 그 패브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저에게는 조금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브랜드 정하실 때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패브릭스는 직무를 의미한 영단어 패브릭부터 탄생하였습니다. 패브릭, 이노베이션, 익스피어런스 세 가지의 단어의 조합으로 된 이름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 무엇을 연결하고 엮어서 하나의 완성된 패브릭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패브릭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부터는 이게 어떤 솔루션인지 어느 정도 좀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패브릭스의 의미를 기억해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패브릭스 솔루션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패브릭스 소개에 앞서서 제가 만나본 기업들의 고민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 고객분들의 고민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건 생성형 AI를 얼른 도입해서 빨리 쓰고 싶다는 말씀이 가장 많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업무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업무 시스템에는 어떻게 연동시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셨습니다.
외부에 있는 아무리 똑똑한 생성형 AI라도 기업에 정말 필요하고 맞는 답을 주려면 그 기업 내부 정보나 업무 특성,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생성형 AI가 스파이도 아닌 이상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저희는 생성형 AI를 기업이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이자 핵심을 연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 내부의 수많은 지식 자산과 분산된 데이터, 비즈니스 시스템을 외부의 생성형 AI가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도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결을 위해 저희 삼성 SDS가 준비한 솔루션이 패브릭스입니다. 패브릭스는 기업과 생성형 AI를 쉽고 빠르게 잘 연결해서 기업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패브릭스가 AI 어셀러레이터 역할로 기업을 도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패브릭스는 생성형 AI가 기업 내부 정보까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 기업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 IT 자산을 서로 연결하고 다양한 LLM과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각종 지식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IT 자원과 손쉽게 연결하고 관리하여 사용자가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자원에 액세스하고 생성형 AI도 활용하며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지 패브릭스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패브릭스의 주요 기능이 표시된 간략한 구성도입니다. 패브릭스는 기업과 생성형 AI의 쉽고 빠른 연결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내 IT 자산 단위를 뜻하는 카탈로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업 내부 데이터, 지식, 프로세스, 시스템 같은 기업 내부 정보 간의 연결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는 데이터, 지식자산, 업무 시스템 등 기업 업무 중 생산된 모든 자산을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단위로 워드, 엑셀 문서, 각종 업무 시스템들도 카탈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패브릭스 내 카탈로그화된 자산들을 사용자들이 손쉽게 공유하고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기업의 카탈로그를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는 내부의 다양한 자산으로 생성된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업무의 모든 카탈로그를 사용하면 보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적합한 카탈로그만 등록하고 개인 및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브릭스 내 협업 공간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카탈로그와 워크스페이스는 기업의 다양한 IT 자원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인증 및 접근 제어를 통해 안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다양한 비즈니스 시스템과 원활한 연결을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내 지식 검색인 레그, 코드 인터프리터 등의 플러그인입니다. 레그는 사용자가 지정한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 사내 지식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소스 코드를 LLM을 통해 생성 후 실행시켜서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플러그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플러그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러그인 기능은 채팅 화면을 통해 실행시켜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LLM 옵스를 통해서 시중의 다양한 LLM 중에서 해당 기업 및 업무 최적의 LLM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인 패브릭스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요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지식 자산, 업무 시스템 등 IT 자원을 한 곳에 모아 임직원들이 손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임직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화된 단위를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카탈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통해 필요한 카탈로그를 확인합니다. 카탈로그 리스트 결과에서 사용할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받은 카탈로그는 공동 작업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 등록하여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멤버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스에서는 카탈로그와 다양한 도구를 통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우 코드 개발 도구, 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도구, 생성형 AI 기반 채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제 시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1에서는 일반 대화와 카탈로그와 워크스페이스를 통한 사내 지식 활용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패브릭스에서 일반 대화는 그냥 챗 GPT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필터링이 추가돼서 대화를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실 수 있게 첫 번째로는 LLM과의 일반 대화로 클라우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팁을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웹 해킹 툴 중 하나인 웹2어택 단어를 넣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대화 바로 뒤에는 사내 지식 문서를 활용한 레그 사용 예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레그 활용 시 일반 대화에서처럼 기본 모델을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 추가 사내 지식을 활용한 검색을 통해 해당 지식 자산 기반의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사실 많은 종류의 지식과 사내 지식이 있지만 오늘 청취자분들의 분야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감을 많이 얻고 싶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예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핫한 주제인 연초나 연말에 많이들 검색들 하시죠. 최신 IT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챗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좌측에 새로운 대화를 생성시키는 버튼과 그 하단 리스트에는 채팅에 썼던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반 대화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3가지 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량 향상을 위한 3가지 팁에 대해 답변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대화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LLM에게 직접 질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바로 이어서 웹 해킹 툴 중 하나인 웹2어택 단어를 넣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답변에서 필터링 정책에 의해 질의가 거부되었고 사유는 보안 위험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대화에서도 필터링이 걸려 있어 민감 정보나 보안에 위험한 정보는 필터링하여 보다 안전한 검색이 되도록 합니다. 바로 이어서 레그 기능을 사용하여 카탈로그를 이용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 대화에서 사내 지식 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서 질의에 필요한 카탈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스는 문서 파일, 데이터 등의 사내 자산들을 카탈로그로 관리합니다. 카탈로그 가져오기 창에서 나홀러지 형태로 있는 카탈로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는 나의 작업 공간인 마이 워크스페이스와 팀 멤버들과 함께 사용하는 팀 워크스페이스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문서와 데이터들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내 지식 자산인 널러지 카탈로그 사용 예를 가장 이해하기 쉽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연말정산과 최신 IT 트렌드에 대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공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공제를 놓쳤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을 한번 요청해 보았습니다. 참고 현황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등록된 연말정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받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신 IT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트렌드를 200자 이내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 역시 200자로 제한하여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어떠한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지식을 이용한 내글을 이용한 시험 보여드렸습니다. 데모 2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는 LLM을 통해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받아 실행과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쓰입니다. 예시로 부서별 월 매출 현황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하여 월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그래프를 작성해 볼 것이며, AI 회사 50개 정보를 가진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상위 10개 회사의 펀딩 금액을 분석하고 파이 차트를 작성하는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코드 인터프리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역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 미리 등록되어 있는 2023년 부서별 월 매출 현황 샘플용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져옵니다. 월별 매출 목표와 영업이익 목표 정보를 분석하고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에 해당 데이터 정보를 보내고 데이터 분석 결과 텍스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LLM에게 요청해서 받습니다. 이후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이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팅 화면에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월별 매출 목표 금액을 상단 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고 월별 영업이익 목표 금액을 하단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회사 50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상위 10개 회사의 펀딩 금액을 분석하고 파이 차트 형태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회사의 펀딩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파이 차트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생성해내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LLM에 요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생성이 완료된 후 코드 인터프리터가 코드 내용을 실행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생성된 파이 차트 내용을 살펴보면 오픈 AI 회사가 50.9%로 가장 많은 펀딩 금액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기업이 패브릭스를 활용한다면 첫 번째로 기업의 데이터 및 시스템과 생성형 AI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패브릭스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업무 및 업종별 LLM 앱의 확대와 재활용을 통한 무한한 확장의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SCP 및 패브릭스의 사용자별 인증 및 접근 제어를 통해 강력한 보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브릭스의 개념과 주요 기능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지정 프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패브릭스가 브랜드 이름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업 자산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 발표에서 기업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과연 기업 내 사내에 있는 다양한 지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카탈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또 두 번째 고객들이 가장 많이 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업 내부의 자산을 다 연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한 권한 관리나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들인데 그것을 쉽게 LLM이 모두 답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권한을 아주 편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워크스페이스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패브릭스의 강점입니다. 아,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세션을 모두 발표를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솔루션이 결국 기업에서 가장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솔루션이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모든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장 높은 브리티 코파일럿, 그리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 기능을 제공해주는 패브릭스,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을 갖고 계신다면 기업이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또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으로는 그동안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팅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브리티 코파일럿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티 코파일럿 시연을 보니 막연하게 느껴졌던 생성형 AI가 실제 회사 업무에 적용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존의 회사에서 사용 중인 메일과 메신저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에 브리티 코파일럿의 이런 생성형 AI 기능만 연결해서 쓸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티웍스 또 브리티 코파일럿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티 코파일럿은 현재 브리티웍스 서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협업 솔루션에 브리티 코파일럿만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질문이나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좀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브리티웍스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티 코파일럿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서비스 가능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혹시 그 전이라도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직접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네,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먼저 일단 저희 영업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희 SDS 회사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저희 브리티 코파일럿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핸즈온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거꾸로 저희가 계시는 회사로 방문해서 서비스 소개와 또 시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설문에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에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패브릭스 관련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 레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반 대화에서 사내 지식 검색으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앞서 발표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대화와 사내 지식 검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레그 기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발표 중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대화의 경우에는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한 LLM 모델에서 답변이 생성됩니다. 반면에 레그를 활용한다면 일반 대화에서처럼 기본 모델을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추가 산액 지식을 활용한 검색을 통해서 해당 지식 자산 기반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패브릭스 관련된 질문을 뽑아보면 그 사내 각종 자산을 카탈로그에 올려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그럼 그 카탈로그는 누가 올려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장님도 올리실 수 있고, 저도 올리실 수 있고, 사실 모든 사용자가 카탈로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등록한 카탈로그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카탈로그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이나 업무 담당자 또는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권한에 따른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통 디폴트 카탈로그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사용해보고 있는데 회사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은 회사 공용 워크스페이스에 공용 자산을 올려주시면 되고 네. 또 내가 생성한 자산은 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내 카탈로그 올려놓으면 되고 네. 또 협업하는 부서에서 그 정보가 필요하다 하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권한을 제가 승인해줘서 그쪽 워크스페이스에 제 자산 카탈로그를 또 등록할 수 있게 승인해줘도 되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설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설문 내에 전문가 상담이나 아니면 저희 핸즈온 세미나에 참석을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온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저희 SDS 본사에서 관심 있는 고객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가장 최근에 진행한 핸즈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데모로 시연드리는 것들을 보셨고 설명을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직접 써보시면 또 그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이게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현실감 있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핸즈온 세미나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저희 삼성 SDS와 생성형 AI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끝까지 웨비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능 이외에도 꾸준히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번 웨비나 또는 또 핸즈온 강의 등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